창사 6주년을 맞이한 나라의 TV가 갈수록 구독료 후원 성원이 줄어들어 운영상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후원 성원을 기대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4개 여론조사 업체 공동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계속 20%대 초반에 머물러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져 민주당의 초비상이 걸린 양상인데요. 17일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5일에서 17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전보다 3%포인트 상승한 38%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54%로 변함없었고 모름몽답은 8%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23%, 정의당 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태도 유보는 35%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전보다 2%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지지율의 변화가 없어 지지율 격차가 11%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40대와 광주 전라에서만 국민의힘에 앞섰을 뿐이었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사상 첫 별도 회의를 열고 석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별도 문서로 채택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위협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세 나라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약속인데요. 국제사회의 한미일 3국이 사실상 한편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과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 공동 성명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미일 정상회담 참석자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현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에 대한 해초간을 제거했습니다. 문재인 좌익 정권에서 임명된 정현주 위원장의 원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였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연간 자치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 검사를 벌인 결과 정현주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진이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업무 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좌익 정권 시절 KBS 강규형 이사는 2017년 4월 김밥 천국에서 업무 추진비 카드로 2,500원짜리 김밥 사 먹고 맥도날드 빵 50회 사 먹은 그 잘못으로 옷을 벗었다지요. 이 좌파리들은 타인에겐 냉혹한 잣대, 자신들에겐 무한한 연민의 정을 느끼는 아주 지랄맞은 특징이 있답니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협박회유했다고 주장한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대표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8일 김성태 전 회장 측에 따르면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김형태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 공판에서 김형태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의견서를 문제 삼았는데요.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변호인 신분을 망각하고 이화영 대북 송금 재판을 파행시켜 논란을 빚은 김형태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회유, 압박 및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에 따라 임의성이 의심되는 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됐다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과거 이재명 재판 당시 2심 재판부에 로비한 사실, 이재명이 측근 김용을 통해 이재명의 후원금을 계부한 사실, 이해찬, 조정식 등이 관여한 광장이라는 조직에 비용을 댄 사실 등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피고인을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고소로 김형태 변호사가 주장한 협박회유 내용의 사실 여부도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파장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 한호국단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판사로 임용된 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형사소송법상 회피해야 하는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 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에게 검찰 구형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박병곤 판사는 판사 재직 시절 중에 지난해 3월 대선 결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글을 올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을 소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이날 오후 우상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지난해 5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부인에게 나가 있어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내용의 주장을 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는데요. 경찰은 수사 결과 당시 외교부 장관 부인이 김건희 여사의 방문 계획을 사전에 연락받아 외출한 상태였고 김건희 여사 일행과 마주친 사실조차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지난 4월 우상호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명예훼손 재판에서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 선고 논리대로라면 우상호는 분명 징역 6개월 맞겠지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재명이 13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선 모습인데요. 이날 이재명은 18일 오전 0시 1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객관적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인데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며 검찰 수사를 비난하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민주당 내에선 이재명을 둘러싼 위기론이 부상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이 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네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가운데 혁신안 수용 문제까지 겹치며 당내 사퇴 요구가 이어지면서였습니다. 검찰이 국회 회기 중에 이재명을 겨냥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전달될 시 진명과 비명계 간 계파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17일 오전 이재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용도 변경 및 임대주택 비율 등 시행사에 인허가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재명 바람대로 검찰이 국회 비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으로선 이재명 체포동의안 정국이 다시 도래하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재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친명계 일각에선 검찰 탄압에 맞서 불체포 특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체포동의안 가부결을 두고 의원들 간의 분쟁이 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지난 2월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이재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대거 이탈표가 발생해 당내 계파 갈등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김은경 혁신안과 이재명 대표 체제를 질타하는 비명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본물 터졌습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는 20여 명의 의원들이 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발언 의원 대다수는 비명계로 혁신안을 맹성토하며 이재명에게 즉각 백지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른 등 일부 의원은 이재명에게 사퇴까지 촉구한 것으로 확인돼 민주당이 사실상 내전 상태임을 실감케 했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